내 아이는 하고 싶은 것 다 해주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으면서 또 그렇게 키웠다가 온실 속에 화초마냥 세상 물정 모르고 크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 컸다고 해도 어딜 보내려면 꼭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부터 하게 되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모님들이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하물며 자식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로 혼자 여행하겠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남자아이라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 딸이 혼자서 처음 해외여행을 간다면 전 세계의 아빠들은 극구 뜯어 말리실 겁니다. 여기 영국 버밍엄의 화목한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인데요. 이제 막 20살이 된 딸이 혼자 동양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딸의 간절한 설득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다는 딸은 공항에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다가 급기야 며칠 동안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위치 추적기로 본 딸의 위치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아빠는 직접 딸을 찾기 위해 한국로 나섰습니다. 일본 간다던 딸이 왜 한국에 있고 연락은 왜 끊어졌을까요? 이번 사연은 영국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사례를 번역하고 재구성하여 전달해드립니다. 저는 영국 버밍엄에 살고 있는 에드리안이라고 합니다.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아내가 된 젠나와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죠. 사실 우리 커플은 일찍 결혼했지만 10년이 지나서야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임을 치료할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아이를 간절하게 원했지만 우리에겐 그런 축복이 내려지지 않았죠. 10년을 노력해본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 불임은 전 세계 수백만 커플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우리처럼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커플은 몇 년이고 이어지는 싸움에 절망적이고 삶이 황폐해지기도 합니다. 젠나와 저는 결혼 후 10년 동안 난임 약물부터 체외 수정까지 가능한 모든 의료적 치료를 받았지만 모든 시도는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죠. 특히 아내 젠나는 수없이 실패한 체외 수정 치료도 견뎠고 여러 번의 유산의 경험도 있으니 그만 꿈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아이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입양이나 대리출산 같은 대안까지 찾아보더라고요. 하지만 주위 어른들의 권유와 오랜 시간 지친 우리 부부의 휴식을 위해 아이 갖기를 포기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한동안 젠나와 영국을 여행 다니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중 기적같이 찾아온 아이가 바로 지금 제 딸 리지였습니다. 그렇게 시술이니 뭐니 다 했을 땐 안 오더니 포기하고 쉬고 있으니 자연스레 하늘에서 내려준 것 같았죠. 늦게 찾아온 만큼 더 이쁜 아이 리지를 우리는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형편이 썩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던지라 딸 아이 하나 부족하게 키울 수 있었죠. 리지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저는 딸 바보가 되어 딸의 학교일부터 친구일까지 모두 꿰뚫고 있을 정도였죠. 리지는 특히 만화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청소년이 되면서 자연스레 만화가 발달된 일본의 문화를 찾아보고 만화가 지망생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오면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 집에 와서 일본의 만화 장인이 그린 애니메이션을 보고 따라 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리지가 매일 보여준 그림 덕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만화에 눈을 뜨게 되었죠. 특히 일본 만화 캐릭터는 눈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크고 입과 턱은 매우 작습니다. 약간은 선정적인 옷을 입고요.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 같아서 딸 가진 아빠로서 곱게 보이진 않았지만 뭐 딸이 좋다 하니 할 수 없었죠. 그런 리지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겠다더군요. 일을 해보는 것은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서 리지의 아르바이트를 적극 지지해줬는데 어느 날은 리지가 충분히 돈을 모았다면서 아르바이트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리지는 스스로 여행 경비를 벌었던 거죠. 기특하고 대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딸은 분명 일본으로 갈 거였으니까요. 만화를 공부하면서 일본이 더 궁금해졌을 테니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에 올 것이 왔습니다. 식사 후 리지는 우리에게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죠. 저는 예상을 좀 했었지만 아내 젠나는 충격을 먹었나 봅니다. 젠나는 동양은 위험하니 혼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회사에 휴가를 쓸 테니 같이 가도록 하자고 했죠.
하지만 리지는 자신이 더 이상 어린애도 아닌데 왜 굳이 부모님과 가야 하냐면서 일본은 영국만큼이나 잘 사는 선진국이고 예의도 바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니 혼자 다녀도 된다고 했죠. 저도 애지중지 키워온 외동딸 리지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겪게 될까봐 좀 더 기다렸다가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오자고 권유했지만 리지는 만화왕국 일본에서 곧 만화대회도 열리고 박람회도 열리니 이번에 반드시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와 젠나는 딸 아이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우리의 걱정을 덜어줄 방법을 리지에게 제시했죠. 일본 도착 및 매일 숙소 도착 알림 연락은 기본이고 저와 리지의 위치 추적을 공유할 수 있는 앱을 깔기로 했으며 하루에 한 번 영상통화를 하는 조건이었죠. 거기다 식사 때마다 음식 사진을 찍어야 하고 자기 전에 먹었던 곳, 잤던 곳의 사진을 리지의 SNS 계정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가급적 날 것의 생선회를 안 먹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을 기피하고 싶었거든요. 딸아이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리지는 가방을 한참 싸더니 일본으로 갔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니 느낌이 왠지 이상했습니다. 귀하디 귀한 외동딸을 저와 젠나 없이 홀로 낯선 곳으로 보낸다는 사실에 마음이 미어져 왔죠. 그리고 혹시라도 나쁜 일이 아이에게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고 음식이라도 잘못 먹고 탈이 나면 어떻게 처신할 건가 하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요.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리지가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도착했다는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행기가 연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빠져나오기까지 짐도 챙기고 입국 심사도 해야 하니 그거 하느라 리지가 연락을 못하나 보다 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 리지가 너무 힘들어서 숙소에 가면 연락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만 하루가 지날 때까진 참아보자 했습니다. 젠나도 태어난 척했지만 두 손을 모으거나 창밖을 보며 서성거리고 있었죠. 다음 날이 되어도 리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리지의 SNS 소식을 기다렸고 휴대폰 연락도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침 리지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놓았다는 것이 기억났고 어서 앱을 켜서 리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먹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리지가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이었으니까요. 일본으로 간다는 리지가 왜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걸까요? 저는 비행기 결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예약했던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착륙 시간을 물었는데 연착 없이 하네다 공항에 잘 도착했다는 말만 들었죠. 뒷머리가 쭈뼛쭈뼛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아시아로 여행 보낸 걸 정말 후회했습니다. 어떻게든 리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젠나에게 상황을 다 설명했고 젠나는 입에 거품을 물고 주저앉을 정도였죠. 젠나도 리지를 찾으러 한국에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영국에서 대응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한국은 저만 다녀오겠다고 하며 젠나를 진정시켰어요. 저는 가장 빠른 비행기편으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까지의 비행시간이 10시간이 넘지만 지금 제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실종인지 아닌지 정말 GPS를 봐야 알 것이고 양국 간 경찰의 협력이 있어야 하니 그 시간이 또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 중에서는 한국인도 많았는데 모두 다 꼴보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리지를 어떻게 했다간 정말 가만 안 둘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부랴부랴 입국 심사를 하고 GPS 수신이 잡히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GPS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리지의 휴대폰이 바로 인천공항에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공항 안내 데스크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했죠.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저에게 분실물 센터를 가보라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분실된 물건을 모아두는 장소가 있다더군요. 냉큼 한 걸음에 가서 안내원에게 제 휴대폰의 위치 추적 표시를 보여주었더니 분실물 센터 직원이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며 반가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몇 개 들어온 것이 있다면서 보여주는데 그중 리지의 핑크색 아이폰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많이 깨져 있었습니다. 분실 날짜는 딸 아이가 일본에 도착해야 할 날짜와 같아서 저는 리지의 폰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휴대폰 주인의 아빠라는 사실을 입증할 길이 없어 휴대폰을 되찾아갈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영국에 있는 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젠나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지만 밝았습니다. 젠나는 에드리안, 방금 리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리지가 있는 곳은 인천공항과 가까운 송도라는 도시에 있는 호텔이래요. 주소를 보내줄게요. 다행히 리지는 안전하고 건강해요 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분실물 센터 직원이 저에게 괜찮냐며 부축해 주었고 사무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물을 한 잔 주면서 어찌된 일인지 묻길래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딸과 함께 오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면서 지금 택시를 타면 1시간 안으로 딸이 있는 호텔에 갈 수 있다고 택시 타는 위치를 안내해 주었죠. 젠나가 알려준 호텔로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정말 제 딸 리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애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 것은 전혀 모르는 정말 20살의 발랄한 모습으로 있더군요. 리지는 너무 반가워하며 아빠하고 뛰어나와 안아주었죠. 리지는 아빠가 진짜 오실 줄 몰랐다면서 연락이 너무 늦어 미안하다고 했죠. 영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리지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부모를 이렇게 놀래켜도 되는지 아이가 너무 저밖에 모르는 건지 잘못 키운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리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런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것 자체로 감사했죠. 마음을 추스른 저는 리지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일본으로 간다고 거짓말하고 한국으로 왔냐고 했죠. 리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일본을 갈 계획이었고 한국이 경유지였을 뿐이었다고요. 비행기 삭슬 저렴한 걸 찾다 보니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 가격이 저렴했고 인천공항에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는데 그동안 공항을 보니 한국이 너무 궁금해졌다고 했어요. 리지를 제외한 또래들은 한류에 열광하고 있는데 리지가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런 리지도 막상 한국에 왔고 때마침 한국 연예인 몇 명이 그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이었나 봅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고 그들의 노래가 온데 퍼졌다고 해요. 한국의 질서 정연한 모습도 좋았는데 공항에서 이리저리 구경 다니면서 한국 전통 문화 공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했죠. 그 춤사위가 정말 독특하고 인상 깊어서 끝까지 보았고 그 옆에 있는 한국박물관도 방문했다죠. 저도 공항을 지나갈 때 얼핏 공연을 본 것 같기도 했지만 공항의 면세점이니 공연이니 하는 것은 저한테 사치였죠. 어떻게든 리지의 휴대폰부터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리지는 한국의 전통 공연과 한류 문화, 대중들을 보면서 일본 만화 박람회보다 한국을 여행하는 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고 숙소 앱을 검색하다 보니 한국의 숙소는 굳이 예약하지 않고 바로 이용도 가능한 것 같아 일본에 예약한 숙박을 취소하고 한국 숙소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하는 공연을 끝까지 보고 숙소 이동을 위해 이동하려는데 그때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일단 숙소에 짐을 풀고 부모님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장시간 비행의 피로와 혼자 해외여행 온 데 대한 긴장감이 풀려 숙소에 오자마자 푹 잤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거였죠. 여독을 푼 후 호텔 로비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영국으로 전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20살 여자아이다운 생각이었더라고요. 부모의 조바심까지 걱정하는 나이는 아닌가 보죠. 리지는 여행 목적지도 갑자기 바꾼 것도 새로운 환경에 놓이는 것도 모두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리지의 자초지종을 들은 후 그제서야 여유가 생겼고 리지와 저는 이렇게 된 김에 둘이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리지를 만나기 전까진 정말 납치라도 당해서 어떻게 된 줄 알았습니다. 영국 안에서 소식이 끊어졌다면 실종 신고라도 해보는 건데 이렇게 먼 곳에서 국제미아가 되었다 생각하니 극단적인 상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비행기에 탔을 때 한국 승객이 나빠 보였지만 저녁 식사를 하러 나와 다시 보게 된 한국인은 선해 보였습니다. 딸과 즐거운 식사도 하고 모처럼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 도착했던 송도라는 도시는 인천공항과 가까운 곳인데 마치 새로운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야경이 아름답고 도시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리지와 저는 근처의 뷔페를 찾았습니다. 한식도 먹어보고 싶고 혹시 입맛에 안 맞을까봐 유럽의 일반식도 먹고 싶은 터라 모든 음식을 다 맛볼 수 있는 곳을 선택했지요. 한국 뷔페는 가격도 적당하고 음식 맛도 훌륭했습니다. 한식을 처음 먹어보았지만 맛이 생각보다 괜찮더군요. 일부러 접시에 음식을 조금씩 담아 하나씩 다 맛을 보았더니 금세 접시가 테이블 위에 가득 쌓여 있지 뭡니까? 그릇을 치우지 않길래 내가 직접 치워야 하나 궁금했는데 리지가 둘러보더니 테이블 옆에 벨을 누르더군요. 저는 우리는 더 주문할 게 없는데 왜 벨을 눌렀냐고 했더니 리지는 그릇을 치우는 로봇을 불렀다는 것 아니겠어요? 마침 불렀던 로봇이 우리 옆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로봇은 세 칸의 큰 바구니를 세로로 들고 있었는데 거기엔 빈 그릇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유심히 보니 옆 테이블 손님은 테이블 한쪽에 붙어있는 벨을 눌렀고 그랬더니 그릇 로봇이 테이블 번호에 맞게 출동하는 시스템이었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로봇이 다음은 우리 테이블에 오겠구나 싶었는데 로봇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로봇에 에러가 난 것 같더군요. 저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릇을 치워야 하는데 그릇 로봇 오작동으로 우리 테이블로 오지 않는다고 했죠. 그랬더니 직원은 웃으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릇 로봇은 먼저 부른 테이블부터 다녀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벨을 누르기 전에 다른 테이블에서 눌렀기 때문에 그곳을 들렀다가 제 순서가 되면 제가 있는 테이블로 올 거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리지는 그런 것 같다면서 로봇이 다음은 어디로 갈지 좌석 번호를 다 알고 있다고 했죠. 정말 그릇 로봇이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있는 테이블 앞에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릇을 담아 보았습니다. 로봇에 그릇을 다 담았다면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안내 화면을 띄워주었고 제가 OK 버튼을 눌렀더니 로봇은 그 다음 자신을 불렀던 테이블로 이동을 했습니다. 리지와 저는 로봇이 너무 신기해서 그릇이 나올 때마다 불러보았죠. 푸짐한 식사에 신식 문물까지 우리 부녀의 한국 첫 여행날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리지와 함께 휴대폰도 찾아왔습니다. 분실물 센터 직원은 리지를 보고 이 친구가 말썽쟁이 딸이었냐며 아는 척을 해주었어요. 그냥 지나갈 법도 한데 한국인은 정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휴대폰을 주우신 분이 누군 줄 알면 살해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분실물의 대부분은 직원이 청소하다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직원이 가져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같이 비싼 제품은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도 가격이 좋아서 선뜻 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한국은 선진의식이 발달되어 있다고 또 한 번 느꼈죠. 딸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앞 기사님 자리 쪽에 TV가 나왔습니다. 한국 방송을 보는 것도 신기했는데 제 눈을 의심하게 할 광고가 나왔지 뭡니까? 한국어 밑에 영어 자막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광고 내용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기존에 일부에게만 지원했던 시술 비용을 모든 난임 부부에게로 확대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리지를 너무 힘들게 얻었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액의 시술비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술을 시도하는데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하니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지원인 셈이죠. 아마도 중도 포기하는 난임 부부에겐 이만한 희소식이 없을 겁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시,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고 고가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고 한국의 이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만의 여행을 꿈꾸던 딸 리지와 둘이서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부녀의 첫 해외여행이 되었죠. 이번 해프닝 때문에 한국을 잠시 왔다 갔지만 다음엔 아내 젠나와도 한국을 제대로 보러 오고 싶습니다. 리지의 만화 전공도 살릴 겸 아시아로의 여행을 자주 계획해야겠습니다. 일본에 가기로 했던 딸이 갑자기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에드리안 씨의 심장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셨군요.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